안녕하세요. 영어 고양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 영어 강사입니다. 편의상 고양이 엄마라고 할게요. 우리 아이가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공책이 영어로 뭐냐고 물어봐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어 단어를 가르쳐줘야 할까요? 글자도 모르는 우리 아이, 영어 단어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이고 아직 모국어, 그러니까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또 가르쳐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어에서 단어의 개수, 그러니까 즉 어휘라는 것이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언어의 격이나 또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등 많은 것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단어 공부는 평생의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아의 단어 학습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어 학습을 가정에서 시켜주시고자 하실 때 아이가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됐거나 혹은 영어를 학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파닉스나 쓰기보다는 놀이로 접근하고 싶으실 때, 또 학습하는 단어의 양을 좀 확 늘리고 싶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리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책에 있는 단어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책에 있는 단어는 아무래도 정제된 단어고 또 연령이나 호기심에 맞춰 선택만 잘 하신다면 정말 좋은 단어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택한 책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이 Big Green Monster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기에는 책에서만 학습적으로 단어를 뽑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은 주제가 한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혹은 자기 집처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명확한 사물들부터 영어 단어로 바꿔가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바꾸라는 말은 우리말을 꼭 영어로 모두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차차 하나씩 눈에 보이는 사물의 영어 단어들을 노출을 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말 단어와 영어 단어를 주저함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원하는 만큼 꾸준하게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복습과 학습의 경계가 희미할 정도로 꾸준하게 노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아이의 머릿속에 단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단어의 개수를 늘리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우선 제 앞에 컵이 있고 지금 저는 차를 우리고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영어 단어나 혹은 표현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추려볼게요. cup, handle, green cup, green, circle, hat, hard, tea, mug, in the cup, on the table, I drink tea, I like tea, I love tea, I want tea. 정말 많죠. 더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건 아이들이 단어를 하나를 배우고 또 그 단어를 나중에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명확한 명사 혹은 행동 동사부터 시작하세요. 주변 단어들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happy, sad, hope, wish, interesting, space 같은 단어들 정말 중요하고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선 영어 단어를 들으면 영어에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고 한 번 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로 순식간에 떠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쓰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인지라 어른들도 이렇게 예로 드는 것 말고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아마도 아이들에게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눈으로 보고 만지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예로 들어서
흰 종이에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것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행동 동사를 직접 해보면서 알려주시는 것도 단어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을 밀면서 push 라는 것을 한번 알려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처럼 큰 사물 말고도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도 push라고 하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손이나 다른 작은 사물도 push, 직접 해보면서 밀어서 옮기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단어를 형성을 해야 나중에 그 단어가 수거로 조금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도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발음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발음에 자신이 없는데 어쩌죠? 아이에게 이상한 발음으로 가르칠까봐 못하겠어요. 실제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발음이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발음에 관계없이 먼저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건데요. 너무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시작을 하실 때 네이버나 다음에 영어사전에서 발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아이가 아무리 영어를 빨리 시작을 해도 1, 2년 사이에 기관에서 영어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 강사님이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선생님,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 등 여러 발음을 듣고 개인의 발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머님의 발음이 그대로 100% 아이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없다고 하셔도 제가 수업 다니면서 얼핏 들어보면 정말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아이에게 그대로 노출해 주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번째, 직역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한글 매칭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피, 행복하다, fire truck, 소방차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 한글 매칭해서 단어를 외우게 되면 우선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 품사별로 단어를 다시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분명 자기는 happy는 행복하다 라고 배웠는데 왜 선생님은 happy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하는지, 왜 내 감정을 얘기할 때 happy 라고만 하면 문법적으로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고 I'm happy 라고 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흔히 한국인이 머릿속에 든 영어 지식은 많은데 말을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답습하게 되겠죠. 또 fire truck이 소방차라고 배웠는데 어떤 책은 fire engine 이라고 나온 책도 있고 fire car 라고 나온 책도 있으면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 책에서 소방차를 틀리게 적었을까 하고요. 사람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언어를 생산을 하는데 아는 단어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은 까먹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점점 단어 학습은 지겨워지고 말도 안 하게 되겠죠. 또 영어가 워낙 많은 나라에서 쓰이다 보니까 소방차만 해도 여러 단어로 쓰이겠죠. 그러면 아이가 상황에 맞게 아는 것을 스스로 조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인데 직역해서 배운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게 소방차라는 이미지 혹은 개념을 가지고 red truck, red car, fire car, fire truck, fire engine 등 여러 가지로 만드는 걸 놀이처럼 진행을 해보시면 소방차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수많은 단어를 유연하게 아이의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의 영어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스스로 틀리든 맞든 단어를 만들어 보면서 혼자 개념을 자발적으로 잡아가는 시간은 아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치원만 가도 하나의 영어 단어는 하나의 뜻으로 매칭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복잡하게 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오늘부터 아이의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영어로 툭툭 말씀해 주세요. 뭐 누구야? 철수야. 거기 펜슬 좀 가져와. 펜슬이 뭐예요? 네가 아까 그림 그리던 그 기다란 막대기 있잖아. 이건 연필인데 왜 펜슬이라고 했어요? 펜슬은 연필을 영어로 말할 때 쓰는 말이란다.
아, 그래요? 펜슬이요? 그러면 다음에는 펜슬이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계속 쓰다 보면은 아이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활 속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점점 영어에 노출이 많아지면서 생활 속에서 들어왔고 말해왔던 영어 단어들이 책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이면 아이들도 더 흥미를 갖고 스스로 영어 단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고요. 단어 학습 말고도 아이들의 영어에 대해서 질문이라면 뭐든 좋아요. 저도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